이거는 왠지 박 이사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걸 거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약과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약과에 대한 입장.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약과 예, 어떻게 하실래요? 맛있죠. 이거 마음이 놓인다. 아우 됐다. 자 맛있죠? 좀 전에 먹어보니까 네. 조금 먹어봤거든요. 네. 그 호박 향도 나고 계피 향이 약간 나네요. 그래서 약간 네. 계피향 좀 예, 나야죠. 그래서 이게 안 다니까 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약간 맛있네요. 뭐 이게 아니고 맛있죠라는 건 혹시 뭐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맛있겠죠. 뭐 나는 아니지만 뭐 이런 느낌인 줄 알고 깜빡 살짝 놀랐습니다. 근데 드셔봤는데 맛있더라. 아유 우리 박병창 이사님 통과되면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죠. 예. 약과 맛있습니다. 네. 너무 달지 않죠? 예. 안 네. 닿네요, 이거. 네. 자, 그러면 속 편한 약과 드시면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약간 뭐 보합 정도였을까요? 예, 혼조이고요. 혼조. 소폭 보합권 전후에서 등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리기를 미국이 FOMC 회의 끝나고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네.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0.69% S&P 500 기준으로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매물 맞으면서 보합권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장중 등락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요 설명을 왜 굳이 드리냐면은 약해진 겁니다, 시장이. 약해진 거예요. 왜냐면은 급락을 했으면은 어떻든 저가 매수 또는 뭐 반등 시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반등 시도를 했는데 매물을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제 당분간 좀 약해지는 분위기의 심리로 좀 들어간다. 그리고 며칠 안 남았어요. 올해가요? 예. 올해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동시 만기입니다, 미국이.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상의 개별 종목에 이제 아마 차익 실현 욕구도 있을 거고 또는 뭐 가격을 윈도우 레이스 하는 쪽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중간에 껴 있는데 네. 그 전날은 또 반장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사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뭐 방향을 어디서 틀어서 간다. 뭐 갑자기 지금 여기서 매수해서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근데 급락한다 이런 것도 좀 적겠죠? 그런 건 매수세 없이 이제 매도 있으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급락의 부분은 좀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3분기 GDP 확정치 3.1%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간 실업시장 청구권은 예상으로 하회됐습니다. 결국은 연준이 우려하는, 연준이 전망하는 유사한 흐름의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어요. 연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매파적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오늘은 좀 차트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에요. 이 도대체 경기 침체는 어디 간 거예요? 2021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진짜 좋다. 2022년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조춤을 좀 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내년도에도 2.1%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연착륙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노랜딩 얘기가 제가 오늘 그건 좀 차트를 안 가져왔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그 이제 설문조사하고 이런 표들을 막 만들잖아요. 네. 노랜딩이 늘었어요. 노랜딩이 네. 대답하는 사람들이 월가의 매니저들이 좀 늘은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올해보다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네. 내년도의 전망이 이게 GDP 성장률 올해보다 둔화되는 거야. 무조건 막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둔화되는 건 맞는데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 실업시장 총 건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매주 나오는 거는 등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속 실업시장 총 건수의 차트인데 얘는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어느 순간 되면 문제가 될 거다 그랬는데 이게 확연히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확연히 꺾인다는 얘기는 고용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고용도 좋고 경기도 좋고 거기에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도 좀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연준은 그래서 금리 경로를 뭐 4차례 인하해서 한 2차례 정도 인하하고 뭐 또 여의치 않으면 한 번 더 하고 뭐 이 정도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GDP 성장률이 지난번에 그 중간에 잠정치가 2.8이었어요. 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가 2.9였거든요. 그럼 3.1이 나오면 와 엄청나게 경기가 좋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고 막 경기 시장은 연동한다면서요. 근데 네. 안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당 부분 미국 시장은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걸 가지고 갈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연준에서 매파적 금리 인하 부분이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4.56%가 됐고요. 2년 만기는 4.31로 떨어졌어요.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국제 수익률이 10년 만기가 오르다 보니까 달러 매수도 올라가겠죠. 지금 아까 공 기자님이 계속 네. 쭉 환율에서 말씀을 주신 게 우리가 환율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경기적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한 국가의 경쟁력이 예. 있는 거, 하나는 수급적 측면이 있는 건데 일시적인 수급적 측면에 있는 것들은 곧바로 원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경기적 측면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그거는 꽤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요번에 달러인데스가 팍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기대에 의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요번에 연준이 매파적 금리 인하한 부분들이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수급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절대 수치 자체가 확 내려올 수 있느냐 이런 네.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2년 만이니까 4.3%고 10년 만이니까 4.5%잖아요. 얘들이 오르니까 당연히 상대국가 통화들은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와중에 BOJ는 어제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그러니까 엔화는 더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환율을 보여드릴 건데 왜 이게 일시적인 수급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맨 마지막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FOMC 미팅 데이트고요. 네. 날짜인 거고 이때 금리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라는 확률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표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어느 정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2025년 1월 29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네. 이때 4에서 4.25가 0%고요. 4.25에서 4.5%가 6.4%예요. 지금이 4.25에서 4.5입니다. 4.5에서 4.7 가는 게 93.6%예요. 네. 인상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요? 인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요. 인상할까요? 금리 인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이 하겠죠. 와중에 우리 네. 안할 거라 생각. 근데 채권 시장에서 제 무슨 표현이냐면 네. 채권 시장에서 오버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베팅을 한 것은 일시적인 수급적인 이벤트가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수급적 요인이고 이게 정상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는 네.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웃기죠. 보면은 이렇게 베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는 프로바빌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08까지 올라갔고요. 10년 만이니까 4.56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원화는 또 반대로 이 와중에 좀 내려왔어요. 이 얘기는 1,450원 위로 갔었잖아요. 네. 역경환율에서 1,446원이 됐어요.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내부적인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네. 이걸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살짝 내려오는 거 이런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위안화가 7.31까지 올라와 있어요. 엔화가 157장까지 와 있으니까 상당히 여기는 달러인데스와 연동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는 살짝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오늘 한번 그림 감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달러인데스입니다. 2022년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때 네.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 막 올라가고 그랬을 때 114까지 올라갔었어요. 야. 근데 저는 이제 강연회나 이런 다닐 때 이 차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중간에 횡선을 그리는 이유는 이게 100입니다. 100. 음. 달러인데스는 예전에 100을 잘 안 넘었어요. 100을 잘 안 넘었었는데
얘가 100을 넘어서고 나서 이제 100이 지지 라인이 됐어요. 네. 22년, 23년부터인가요? 22년. 2012년부터인데 이 전에도 이 100을 잘 안 넘었습니다. 100 넘은 게 이제 예. 2020. 본격적으로 이제 2022년서부터 그러네요. 네. 확실하게 거기 안착이 돼버린 거죠. 네. 돼버린 거죠. 이거 왜 그러냐? 금리가 고금리로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전에는 저금리 상태에서 기억나시죠? 그렇죠. 10년 동안 제로금리. 뭐라고 했습니까? 삼저라 그랬잖아요. 네, 네.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 저- 그리고 저물가 시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뀐 거지 않습니까? 5%, 5.5%의 금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인덱스가 이제 100을 잘 안 깹니다. 100을 잘 안 깨요. 만약에 달러인덱스가 100을 깨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디플레이션이죠. 예, 경기가 아주 박살나든지, 네. 아주 박살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유럽이나 중국이 굉장히 좋으면서 얘가 떨어지든지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달러인덱스가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럽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경기의 측면이 아니고 수급적 측면에서 네. 엔화가 초강세로 가면 달러인덱스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좋게 볼 수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 재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건 악재의 부분이지 결코 호재의 부분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달러인덱스가 떨어지고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호재성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닌 상대 국가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100 아래로 떨어지는 만약에 구간이 된다. 네. 그러면 바야흐로 아시아 신흥국들이 다 좋아지는 상황이 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107, 108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수준이 저 위에 114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뚫고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오버슈팅이 상당히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번 이벤트도 있고 일단 달러 인덱스의 수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N입니다. 지난번에 최고가 162였어요. 지금 157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네, 이것도 어제 동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벤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동결했어? 그러면서 이제 약세로 갔어요. 그리고 달러 강세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 이벤트 우리 주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어떤 뉴스가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끝나면은 이벤트에 의한 수급은 정상화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이게 약세가 되는 부분은 BOJ에서는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를까봐 걱정을 하는 부분이 가장 커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서 엔화를 약세해서 이제 강세로 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이 엔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은 아닐 것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현 상황은 좀 이렇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유로예요. 진짜 유로는 답이 없어요. 유로는 이거는 지금 몇 년 동안입니까? 이게 지금 이 고점으로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약세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유로는 계속 약세예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뭐 고점, 2008년도 7월이네요. 여기서부터 이 네. 뒤에 거는 뭐 캡처를 제가 안 했으니까 뭐 뒤에가 어떤지는 또 봐야겠지만 2008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경기가 계속 안 좋다라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네. 유럽이 지금 내세울 만한 산업 뭐 이런 게 지금 없는 네, 거잖아요. 없죠. 떠오르는 게 없죠.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계속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보다 더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100bp 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예상했었는데 한 두 번뿐이 50bp뿐이 안 한대.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구간에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건 중국이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는 달러 대비 7위안을 넘어가면 뭐 망할 것처럼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7위안이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평행선을 계속 그어놓은 겁니다. 네.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올라갔다가도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7위안이 얘도 지지가 됐어요. 달러 인덱스 100처럼 이게 지지가 돼가지고 이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 얘도 지금 이렇게 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이나 재정 확장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얘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 원화.
우리 원화가 아까 그 달러스가 114에 갔었죠. 네. 2022년도에. 아 그때보다 더 약세네. 그때 가격을 지금 넘어섰어요. 그때 가격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우리 그것만이 아닌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맨 밑에 옆에 있는 1,597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 우리 지수가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깨고 네. 1930인가 1970 찍고 막 그랬을 때예요. 한 방에 그냥 내려왔을 때. 이런 때에 1,597원, 1,500원을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1,500원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 이거는 위기예요, 위기. 이건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도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니까 좀 안정적이었네, 그죠? 그동안에 계속 지난 그랬죠. 10년 정도. 예. 중국 그동안에 그랬죠. 덕분이었죠. 뭐. 그런가? 네. 근데 중국보다 우리가 더 안정적이었던 네, 것 우리가 더 같은데.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가만히 보시면 지금 1,400 뭐 47원, 1,450원 이 얘기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맨날 1,300원, 1,400원 이 얘기를 같잖아요. 왜냐하면 2022년 이후에 벌써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요, 우리나라는 여기 제가 횡선을 권았는데 1,100원, 1,150원, 1,200원 이 사이에 있었어요, 계속. 계속 이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코스피 지수잖아요. 네. 얘를 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이 역으로 이 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똑같이 코스피 지수의 역으로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실제로 차트를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얘가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 게 우리 코스피에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원화 약세의 피크가 어디까지인가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화두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수치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절대 레벨이 중요하지만 절대 레벨이 높다고 해서 시장이 계속 약한 건 아니에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노란 표시 펴놓은 게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할 때예요. 네. 근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다가 요만큼 내려오고 요만큼 내려오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 구간에서 시장이 상승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450원 됐어요. 근데 이게 1,350원으로 이 1,300원이 얘는 또 지지살이 돼버렸는데 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시장이 상승을 해요. 절대 수치가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환율의 피크 수준을 기다리는 또는 피크 수준이 어디일까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굉장히 절대 레벨가 높은 수준입니다. 달러와 국제 수익률 자체가. 이런 상황이니 미국은 좋겠죠. 왜냐하면 이자율도 높고 통화가 강세인 쪽으로 돈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우리 그 주변 상대 국가는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오래 이렇게 계속 갈 거야 기조적으로 이렇게 보는 측도 많이 설명을 좀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월가 자료들을 유심히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트럼프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수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인덱스가 100 아래로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1,300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대역이 이 절대 숫자가 이게 그러면 정상적이냐 이렇게는 안 보는 경향이 더 많고 여기서부터는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흐름이 좀 보이다가 이번에 연준이 매파적 금리나 발표하면서 또 다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하면 한 방향으로 막 그치가 툭 출렁거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수그러들고 이런 과정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나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장중에 플러스 4.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까지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등 시도를 당연히 뭐 한 거고요. 1.3% 오르고 그랬습니다. 애플도 오르고 그랬는데 어제 빠진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6% 빠졌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6% 빠졌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진 거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좀 있는데 그거 먼저 잠깐만 읽어드리면요.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의 배경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SSD 수요 증가세가 정체되었다. 소비자 채널에서의 재고 소진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 랜드 공급이 과잉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eSSD라고 부르는 잘 팔린다고 데이터 그랬어요, 센터향 계속. 예. SSD가 엄청 잘 팔린다고 예, 그랬었는데. 근데 그 증가세가 정체된다는 거예요. 아, 잘 팔리는데 증가세. 네. 증가세가 정체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수적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길어졌네요. 미국 네. 시장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고요. 그 미국 시장이 뭐 급락하는 바람에 우리 시장도 어제 영향을 받았죠. 아침에 코스피 기준으로 2.3%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확 떨어져 시작을 했고요. 어제 아침에 계속 설명드린 거는 그러면 개파락하고 나서 반등을 하는지 그냥 막 갖다 때리는지 그냥 막 그냥 퍼붓는 건지 투매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반등 시도를 하려고 하는 또는 뭐 박스권에 있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 시장의 변화가 생길 거고 투자 심리의 변화가 생길 거고 그리고 종목별로는 다를 거다 이런 설명을 어저께 아침에 드렸어요. 네. 근데 아침에 반등 시도를 좀 했어요. 그런데 장중에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다시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1,200억, 비차익이 5천억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외국계 하는 동안에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으로 매수해주면서 서로 엇갈린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제 금융투자에서 5,500억 매도했어요.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연기금은 이 와중에도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거의 매일 사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그래요. 예, 어제도 한 1,366억 정도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율 상승에 무관하거나 환율 상승이 오히려 수혜인 데는 어저께 굉장히 강했어요. 대표적으로 어저께 삼양식품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삼양? 삼양식품이요. 음. 라면. 네. 예. 아 불닭볶음면. 걔네들은 수출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뭐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원재료 가격이 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환율이 올라가서 뭐 가격이 올라가서 걔네들이 이걸 안 산다든지 또는 뭐 관세를 매겨서 안 산다 이런 게 지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술력이 좋거나 독보적인 기술이거나 독보적인 상품들은 네. 고환율일 때는 즉 원화 약세일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혜인 거죠. 이익이 많이 늘어나죠. 이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제 보면은 화장품 중에서도 수출주, 음식료 중에서도 수출주. 얘네들은 어저께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강했던 데는 조선과 조선기자재였어요. 얘네들도 이익이 늘어나겠죠, 계속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달러로 받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어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쪽은 수혜라고 하면서 그쪽에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움직인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이 설명을 또 왜 드리냐면 이 섹터에 대한 설명보다도요. 장이 완전히 개판인 경우에는 아무런 섹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래도 수익을 추구하려고 움직이는 섹터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 우리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형님 맨날 그러거든요. 뭐라도 올라가니까 다행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죽지 않았다라는 네. 그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어제 좀 그런 느낌은 좀 있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정책 우려, 금리의 시장 기대치의 변경, 높은 수준의 주가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좀 빠져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시장이 보수적으로 좀 바뀌었고요. 다음 주에 5일 정도뿐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있고 화요일 날 반장 열리고 수요일 5일 날 수요일 날 휴장이고 목금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한 5일 정도뿐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놀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이네요. 네, 5일이네 네, 우리나라. 네, 그래서 벌써부터 배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일 날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26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네. 27일이 배당일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장이 끝나요. 화요일 날은 하루 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것도 예전에는 며칠 쉬었는데 요즘에는 하루 쉬는. 아, 옛날에 많이 쉬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하루 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매수는 이게 지금 있을 거예요. 오늘과
뭐 다음 주 중에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배당은 사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배당량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 주는 거니까. 그렇죠.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또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네. 사실 받아 그런 욕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매수세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얘기와 우리 시장은 뭐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황이 조금 보수적으로 변한 상태에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 한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트를 보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급락한 거고 FOMC 끝나고 나서 이게 어제예요. 요 박스권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예요. 네. 그리고 나서 올랐다가 지금 이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사실은 그저께 하루에 빠진 게요. 한 달 오른 거 빠진 겁니다. 한 달 오른 건 하루에 빠진 거예요.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말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연말에 이거를 그럼 다 뒤집어서 오른다? 그렇게 생각 잘 안 하겠죠.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뭐 배당 쪽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화 약세의 수혜인 쪽 그리고 리밸런싱 관련 종목이 좀 움직입니다. 네. 근데 사실 리밸런싱 관련 종목들이 배당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런 종목들. 그런 정도의 움직임만 나타나는 지금 이 판국에 지금 여기서 뭐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는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뉴스 말씀드릴게요. BOJ 기준금리 0.25%로 동결했습니다. 원래 12월에 한 번, 내년 7월에 한 번 이 정도 올리지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걸 바꿔서 내년 1월에 그리고 7월에 두 번 인상 전망으로 변경됐는데 내년 1월에 올릴 수 있을까도 사실은 반신반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OJ에서 커멘트는 기자회견에서는 내년 임금 상승의 상황을 좀 보겠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책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서 그게 실제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정책들이 나온 걸 확인하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도 사실은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아마 못할 거다 얘기들도 많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도 그렇고요. BOJ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전부 다들 어찌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유를 트럼프라는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론 얘기를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4.58억 달러의 보조금 받기로 최종 결정됐고요. 미국 정부로 대출해서 5억 달러 받기로 했습니다. 이 예비 거래額보다 약 800만 달러가 증가했어요. 이거 줄어들까 걱정했거든요. 네.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 38억 달러 규모의 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는데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국이 인텔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마이크론이었어요. 마이크론 마지막에 줬고요. 네. 그리고 그 조그만 회사 하나 더 줬던데 거기 하나 주고 글로벌 파운드리스. 예, 거기도 주고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안 줬어요. 맞아요, 안 여태까지 줬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야 이거 진짜 미국의 민주당 우리나라한테 뭘 하는 게 없잖아요. 네. 미국 민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갑자기 제가 정치 얘기 잠깐 꺼냈습니다. 우리나라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 뭘 하지 않아요. 그 민주당은 공화당은 트럼프는 뭘 해요. 김정은을 만나든지 뭘 만나든지 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우리 쪽은 뭐라고 그래야죠? 그냥 무관심의 정책. 이거 네. 제가 이게 아니고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 잘 보면 무관심의 정책이에요. 근데 이번에 여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SK 하이닉스는 결정이 됐어요. 네. 이게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또 천미의 관심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코인이 막 좀 다시 좀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는 건 파월 의장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매파적 금리 인하 요거 얘기하면서 코인은 금리 인하하면서 성장률 오를 때 같이 올랐잖아요. 네.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코인의 그 루미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장기 자산으로 활용해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고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쪽에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게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이 굳이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있었나? 제가 그거까지는 못 봤습니다.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걸 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거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서 최근에 코인의 변동성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알아서 잘 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전순환 이제 나섰습니다. GB200 최근에 루머 막 있는데 야, 우리 생산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우리 공장 풀가동이야. 뭐 생산 지연된다 그러는데 야 그렇지 않아. 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미국 상무부에서 엔비디아 칩이 중국에 유입된 경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4사 칩이 중국으로 들어간 경로를 조사할 건데 슈퍼마이크로나 아니면 델 이런 데 동남아 고객사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기시감이 있죠. 예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죠. 결국은 보니까 맞았죠. 그래서 아마 또 요 얘기가 나중에 후속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8번 뉴스는요. 요즘에 그 반도체 뉴스도 조금 있지만 배터리 뉴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7번 뉴스는 먼저 저희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발표를 했고요. 블룸버그의 취재원들 그리고 자료들 그리고 뭐 인수위의 그러니까 인수위의 자료들과 거기에 인수위 위원들하고 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취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블룸버그를 어저께 되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쓸데없이 결국 못 찾아서 저는요. 굉장히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네. 갔는데 내용이 이게 만약에 나오면 대단한 뉴스인데 이게 여기서만 나왔어요. 다른 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혹시 이걸 뭐 너무 믿지 말고 참고로 해서 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인수위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상당 부분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맨날 지금 걱정하는 게 AMPC 세액공제 있잖아요. 인수위에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발입니다. 인수위는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해 미국 국내에서 생산한 핵심 부품에 제공하는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폐지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다. 인수위 권고안은 트럼프의 전기차 지원 폐지 공약이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자국 내 제조업체의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환경 검토를 완화하고 전기차 인프라에 빠르게 허가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전혀 여기 우리의 회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있는데 블룸버그 보도로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왜 이걸 말씀드려요? 뭐 희망을 갖자, 뭐 거기 이 뉴스에는 희망을 갖자. 우리 혹시 기대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다른 데서 공식적으로 뭐랄까 크로스 체크가 된 게 아니니까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뭘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좀 키를 보냐면요. 저는 이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요. 전기차 지원 폐지 공약 이런 부분이나 트럼프 정책은요. 소비자에 직접 주는 것들은 다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고요? 네, 소비자에 직접 주는 거는 어디에다 하자면 기업에 기업에? 주는 걸로 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의 여태까지의 행보상 그리고 정책상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 확장 정책은요. 돈을 연준하고 주고받고 해서 연준이 돈을 정부를 줬고 정부가 은행에 주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는 채권을 직접 발행해가지고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경우가 있고 이거 팬데믹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재정 확장 정책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부처 한 대로 없애라고 어저께 막 그러고 있어요. 이걸 재정 확장 정책을 한다는 얘기 국채 발행을 할 건데 이걸 가지고 개인한테 줄 거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기업에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바이든이 여태까지 주었던 기업에 주었던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 방법이 싫겠죠. 지우기를 하겠죠. 다른 이름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한번 읽어드린 거고요. 네. 8번은 마지막으로 콕스 오토모티브라고 미국의 시장 조직 업체입니다. 이거 가끔가다 나오는 여기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4대 중 한 대는 친환경 차일 것이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4년 올해 7.5%인데 약 10% 수준으로 상향되지 않을까.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약 15% 수준으로 되지 않겠냐. 이유는 세금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하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액면으로 전기차 나쁘다 켜짐이라고 그러는데 좋아지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싶은 게 아니고요.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계속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전기차는 이제는 앞으로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산 게 아니고 네. 전기차의 성능과 디자인과 그리고 가격이 내연기관차하고 승부를 하면서 그냥 차로서 승부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여태까지는 환경 규제와 그리고 보조금 이런 거 갖고만 왔었잖아요. 왜냐하면 초기니까. 네. 근데 점차로 내연기관차가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차로 승부를 하면서 전기차가 그 조금씩 더 성장하는 이 정도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자꾸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네. 읽겠습니다. 내년에는 미국의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가 어느 정도 또 점유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